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김석철입니다. 주식 고수가 되는 길 오늘 6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번 강의는 월요일 날 공교롭게도 휴일이 많았어요. 휴일이 많아갖고 한 달 넘게 이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 고수의 길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하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먼저 이제 정리를 한번 미리 심플하게 한번 해드리면은 고수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제 항상 주식 고수는 어떤 게 고수냐라고 했을 때,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매수 일변도로 잘 살려고만 하고 이제 사는 거에만 치중하는 사람, 하수죠. 하수, 최하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 때를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제 때를 조용히 이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수가 되고, 그럼 고수는 뭐냐? 이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수는 잘 파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항상 딜레마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는 것이 뭐냐? 못 팔아서요, 못 팔아서.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샀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죠?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어떤 분은 또 손해를 보고 파는 분도 계세요. 예. 이제 팔 시기를 놓치거나 팔 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되는 지름길은 뭐 따로 없겠지만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매매라는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는 것보다 그다음에 기다리는 것보다 잘 파는 거 이걸 잘하는 사람이 주식 고수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 프레임을 반대로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프레임이라는 얘기 용어를 많이 여러분께서 접하시죠. 이제 주로 정치권에서 이제 프레임 전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결국은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 이제 기존의 프레임은 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러니까 기존의 프레임은 뭐냐? 매매를 하려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주식을 하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한다.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은 보지 않고 그냥 안에 있는 그림만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중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를 하게 되고 매매를 하게 되니까 어떤 시세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종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고 매매를 하게 되니까 재료라든지 이런 거에 치중을 하고 기본적인 어떤 수급이라든지 추세에 대해서 도외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복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6번째 강의,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인데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는 트렌드와 주도주라는 개념으로 이 트렌드와 주도주라는 그 두 가지 큰 워딩을 가지고 실전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제가 6번째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이 뜻하는 바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했던 프레임은 어떤 마녀가 보였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프레임은 이쁜 아가씨가 있는 그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마녀가 나쁘거나 아가씨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가씨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하자.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대응을 할 때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전략적인 대응보다는 전술적인 대응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됩니다. 전술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시장의 큰 어떤 밑그림, 현재 시장이 어떤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고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에 기반해서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떨쳐놓고 전술적 대응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투자 행위는 매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 주식시장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하위 계층의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구조 하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조,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결국은 이기고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전술적 대응을 지양하고 전략적 대응에 치중해야 된다. 이제 그게 투자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점, 그 프레임이 나쁘게 여러분께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트렌드와 어떤 주도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도 결국은 전략적 대응에서 그 결실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전략적 접근에 의한 시장 대응의 그 시장 접근의 순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트렌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분들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의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은 결국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장, 아니면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장, 아니면 횡보하는 박스권 장. 그죠? 결국 시장은 이 세 가지 구조 안에서, 이 세 가지 트렌드 안에서 시장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인 시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트렌드가 어떻게 현재 시점, 내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의 트렌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분석하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트렌드 구분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는, 그러니까 전술적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령 이런 거죠. 그 시장은 하락 추세,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구간인데 그 하락 트렌드라는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시장을 접근하게 되면은 계속 사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시장의 트렌드라는 무관하게 나는 이 종목 갖고서 승부를 볼 거야. 라는 관점이 성립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전략적 접근, 즉 트렌드에 기반한 시장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의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매수 일변도의 대응보다는 좀 쉬게 되겠고 아니면은 사는 걸 좀 보류하고 시장의 흐름을 관망하는 그런 대응을 하게 되겠죠. 거기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하수라는 그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술적 대응에 치중하게 되고 그 결과 장이 하락 트렌드이던 횡보 트렌드이던 간에 주구장창 주식을 사는 행위에 치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라는 관점 하에서 먼저 그걸 설정시킬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트렌드의 설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먼저 시장 접근을 할 때 전략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트렌드를 먼저 설정하는 그런 대응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트렌드를 설정을 했으면은 그럼 그 트렌드에 맞는 전략이 있습니다. 즉 하락 트렌드 하에서도 여러분들 그 전략에 기반한 전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구분이 되게 되면은 상승 트렌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고 횡보 트렌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고 하락 트렌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전술적인 대응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트렌드별로 시장의 그 시세 흐름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상승 트렌드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주가 말입니다. 하락 트렌드에서는 주도주라는 개념이 잘못된 거죠. 하락 트렌드에서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약간 잘못된 말이겠죠. 그죠? 하락 트렌드에서는 주도주가 없죠, 사실은. 그냥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순환매 종목,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 하락 트렌드 하에서 주도주라는 개념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렌드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그 종목의 개념, 그 시세, 그 시장을 이루고 있는 핵심 시세의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걸 다르게 해야 되느냐? 주도주와 핵심주와 순환매 종목은 분명히 흐름이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플로어에서 주식 접근을 하고 시장 접근을 해야지만이 내가
어느 정도 스텝을 유지를 하면서 시장 접근이 가능하고 시세의 어떤 핵심을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트렌드의 전략을 세우게 되면 그 트렌드 전략에 따른 핵심주가 선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 하에서는 뭡니까? 어떤 종목군들이 그 하락 트렌드 하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 트렌드 하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횡보 트렌드 하에서 핵심주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이 되는지, 그게 과거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분명히 검증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그 트렌드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이 중요하다. 그 구분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핵심주를 선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런 전략적 트렌드 구분 하에서 핵심주를 선별하고 그 핵심주 선별을 통해서 이제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구분하지 않은 가운데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포트 구성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과거에는 이제 방송 종목 진단하고 그럴 때 우리가 종목 진단보다는 포트 진단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최근에는 포트 구분보다는 약간 종목 구분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의 기본은 결국은 포트폴리오다. 포트폴리오라고 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먼저는 시장의 트렌드를 설정을 하고 그 트렌드에 따른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전략 수립에 기반한 핵심주를 선별을 하고 그 과정을 지나쳐서 결국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 그 시장 국면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의 포인트 쪽에서 우리가 시장 접근을 하는 순서는 전략적 대응을 하기 위한 시장 접근의 순서는 이러한 플로어에서 우리가 시장 접근이 가능하고 결국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트렌드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럼 트렌드는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알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지나쳐 왔던 것이 왜 그러냐면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칙적인 부분들을 지나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장의 트렌드는 뭐냐? 그 트렌드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느냐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이미 다 알려진 것인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알려진 것인데 그러면 그 트렌드 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그 트렌드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먼저는 이제 강세장이죠. 강세장은 뭡니까? 불마켓이죠. 불마켓. 그 미국의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가면은 황소가 있죠. 황소가 이제 머리를 탁 쳐드는 그런 형상의 어떤 동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마켓.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뭡니까? 황소가 이제 머리를 쳐든다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형상을 이제 우리가 형상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불마켓, 강세장을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강세장, 불마켓에서는 어떤 시장의 상황들이 이런 불마켓을 만들어내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화랑 국면이죠. 경기가 약세 국면 속에서 본격적인 화랑 국면으로 진입될 때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강세장 트렌드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 경기 화랑 국면, 이 불마켓에서는 결국 주도주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아까 이제 앞 모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세장 구간에서의 핵심주는 주도주로 귀결이 됩니다. 즉, 시장의 이제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 즉 강세장 트렌드에서는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저점과 고점이 꾸준히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꾸준히 높아지는 지수의 흐름을 견인하는 뚜렷한 핵심 선도주, 주도주 개념의 종목이 탄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세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반드시 주도주가 있다. 주도주라는 개념은 그 강세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끌어주는 핵심주다. 가령 이제 그렇습니다. 과거에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나타났을 때, 과거 이제 2000년대 중반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 특수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중국과 관련돼서 뭐 중국의 어떤 폭발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에 이제 힘입은 아무래도 교역량이 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화랑이었었는데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뭡니까? 주식시장의 화랑을 주도했던 종목은 이른바 가치주 종목들. 뭐 포스코라든지 한화라든지 한화석화라든지 그죠? 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이런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였죠.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설정이 되면서 그 주도주들이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끌어주고 그리고 그 주도주가 지수의 흐름을 끌어주게 되니까 후발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종목들이 만들어지면서 전반적인 화랑 국면을 이끌어내죠. 그런 국면 속에서 반드시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끌어주는 주도주가 있다. 주도주가 있다는 얘기는 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주도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주도 세력,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급 국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주도주와 주도 세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모멘텀, 재료죠, 재료. 그죠? 그 시장의 상승 국면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강세장 국면 속에서 보통 평균적인 모멘텀은, 대체적인 모멘텀은 뭐겠습니까? 경제 성장, 펀더멘털의 강화,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그 펀더멘털의 강화를 기준으로 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끌어주겠죠. 이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강세장, 불마켓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다. 그러면 약세장, 베어마켓은 뭡니까? 베어마켓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곰은 이제 손으로 내리 찍죠.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베어마켓은 보통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일 때, 뭐, 사실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이, 최근에 시장의 전체적인 국면은, 뭐, 최근 종합주가지가 저점 대비해서 올라는 오고 있지만은, 시장의 전체적인 국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베어마켓이라는 국면으로 봐야 되겠죠.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왜 그러느냐? 경기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회복 신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결국 실적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종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어떤 그 경기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경제 성장이 담보되지 않고 경제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지수 상승의 흐름은 항상 한계성이 있거나 항상 그 뒤에 찾아올 반대 급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 국면, 경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시장의 상승 국면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재 있는 시장의 상승과 지수의 상승은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즐기되 아직까지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약세장 트렌드라는 것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제 자주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베어 마켓 랠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어 마켓, 그러니까 약세장 국면 하에서 랠리가 전개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베어 마켓 랠리가 전개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수급입니다. 시장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경기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국면은 안 좋지만은 수급, 즉 돈의 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단기적인 랠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그 베어마켓이 전개될 때는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의 그러면 핵심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이제 2차 전지라는 종목들이 약세장 국면 하에서 압축된 가운데서 랠리를 펼쳤고, 뭐 그 이전에는 뭡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가 뭐 랠리를 펼쳤고,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약세장 국면 하에서는 전반적인 종목들의 순환 상승, 그러니까 계속 레벨업을 보이면서 순환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세장 흐름에서는 선별된 종목만이 그 랠리 구간에서 시세를 주도하고 그 종목들만 올라간다. 다른 종목들은 빠지면서. 그게 이제 핵심주 쪽으로 압축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강세장 국면에서 했던 시세 대응과 약세장 국면 속에서의 시세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뭡니까? 계속해서 악재에 의한 시장의 등락이 나타났죠.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까지도 아직 이제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번에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뭐 CPI 발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전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렇게 이제 밟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최근 시장에서의 어떤 경기 침체 국면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전반적인 시장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면 이제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베어마켓의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다만 지금은 뭐예요? 그 악재가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나 베어마켓이라는 부분들은 그 악재 요인들이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과 맞물려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트렌드를 구분할 때 베어마켓 트렌드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그걸 거둘 상황은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약시장 국면 속에서는 새로운 상승 모멘텀보다는 악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상승 국면 속에서 일정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거기에서는 그 악재에 의한 스톱 내지는 하락 반전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트렌드별 흐름 속에서 재료가 어떻게 미치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횡보장세. 이제 사실 이런 흐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시장이. 특히 올라가느냐 떨어지냐도 물론 있겠지만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횡보장세, 박스권 장세의 흐름이 종종 트렌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횡보장세, 박스 종목 장세가 나타날 때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 경기가 불확실한 국면을 보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적인 화랑 국면도 아니고 침체 국면도 아니고 경기가 뭐 회복되는 그런 가능성도 보이고 그런 어정쩡한 어떤 스탠스를 보일 때. 그때 이제 횡보장세 내지는 종부 박스권 장세가 연출되겠죠. 그게 이제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자주 이제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때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테마주가 주로 움직입니다. 테마주라는 것은 시장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시장 주변의 상황일지라도 돈이 있기 때문에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거라도 종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박스권 횡보 장세에서 시세 흐름 속에서는 앞에서 이제 주도주, 그 다음에 핵심주 개념에 따르면은 박스 횡보권 장세에서는 테마주 개념의 종목들. 그러니까 순환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어떤 때는 그러니까 시장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 뭐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든지 2차 전지가 움직인다든지 AI가 움직인다든지 엔터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횡보 국면 속에서 본격적인 경기의 화랑 국면은 아니더라도 그 업종별로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 쪽으로 시세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횡보 박스권 장세에서는 테마주 개념의 종목들이 보다 좀 강하게 시세가 형성되고 그 국면 속에서의 수익률 게임의 핵심 시세 포인트는 테마주로 압축된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횡보 장세에서는 어떤 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하락 모멘텀에 의해서 지수가 그리고 시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단기적인 재료, 단기적인 어떤 이슈, 단기적인 레포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트렌드를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그 트렌드별로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반대로 그 시장의 국면이 어떤 트렌드의 국면을 보이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 국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국면별로 어떤 시장 대응의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냐. 이제 모두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세장에서는 강세장에 따른 어떤 그런 투자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세에 따른 투자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횡보장세에서는 횡보장세에 따른 투자 기준이 있겠죠. 그걸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강세장에서는 일단 주도주 중심으로 이제 선별적인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말입니다. 강세장이 형성된 자리에서는요. 누가 수익률을 더 많이 올리나의 게임으로 진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강세장 국면 속에서 시세를 크게 내는 것을 못해요. 예. 그냥 항상 짧게 먹고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에서 본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0% 100%짜리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종목별로 말입니다. 50% 100%짜리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 트렌드별 구분도 안 하고 맨날 이제 전략적 접근이 아닌 전술적 접근만 하다 보니까 종목 매매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큰 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를 조금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수익률이 크지 못하는 것이 자기께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말입니다. 이 강세장이라든지 그 본격적인 화랑장세에서는요, 오히려 초보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더 내요. 사실은.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사실 검증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그냥 가지, 그냥 믿고 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약간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 정도면 내가 팔아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강세장에서는 주도주가 선별되면 그 주도주에다가 밀고 가는 거예요. 네. 제 투자 성향이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선점하는 시대 같은 경우를 사가지고 그냥 계속 그걸 밀고 나간다. 근데 그 국면이 강세장 국면과 맞물리게 되면은 1년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주도주 선별을 해서 주도주에서 얻는 수익을 끝까지 챙겨 먹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강세장에서는 뭐예요? 상승 트렌드 하에서 눌림목이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공략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자주 썼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세 상승 구간 속에서 나타나는 짧은 조정은 절대절명의 저가 매수 찬스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거든요. 그게 결국 눌림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시세 구간에서 짧게 나타나는 조정은 저가 찬스다. 이게 이제 눌림목 공략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눌림목 공략을 아무 때나 하느냐? 강세장 국면 속에서는 쫄지 말고 저가에 매수하는 관점. 그거는 이제 강세장뿐만이 아니라 강세 트렌드가 설정된 종목에도 포함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강세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추세 대응. 트레이딩 하지 말고 단기 대응하지 말고 추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거예요. 이제 명인들이 복귀해서. 어떤 국면에서는 히트 앤드 런을 하세요. 즉, 종목 구분을 할 때도 그 종목이 그 시세가 따라가는 시세라고 했을 때는 히트 앤드 런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세가 선점하는 시세라고 했을 때는 바이 앤 홀딩, 사서 묻어둬라. 그죠?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용을 시켜보자면 강세장에서는 추세 대응을 해야 된다. 추세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바이 앤 홀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이제 설정되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잡아놓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강세장 국면 속에서는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항상 머릿속에다가 두시고 대응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핵심주 선도주를 압축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약세장에서는 항상 제가 아마 이토마토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한 20년 넘게 막 방송 같은 것도 하면서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해라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한 대표적인 사람이 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강세장이 올 때 사실 한 번만 제대로 수익을 내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강세장이 왔을 때 추세 대응을 통해서 그냥 한 번만 제대로 그냥 수익을 내면은 1년 농사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약세장에서 뭐냐면은 약세장에서도 자꾸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을 벌기는커녕 강세장에서 조금 벌었던 돈을 약세장에서는 다 까먹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약세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투자되어 있는 현금도 하나의 주식으로 보면서 항상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금을 왜 유지를 못하냐면은 트렌드 구분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세장 트렌드라든지 횡보장 트렌드에서는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뭐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현금이라는 것도 되게 안정적인 제3의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항상 현금 포트가 유지된다.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뭐예요? 앞에서 이제 강세장에서는 추세 대응을 했다라면은 약세장에서는 철저하게 단기 대응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요. 많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간별로 어떤 때는 사세요, 어떤 때는 좀 파세요, 반등씩 파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트레이딩 기법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명인대 복귀에서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관점들을 얘기를 할 때 2차 전지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이제 막 시대가 한창 다 피는 시대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기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국면하에서는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때는 추세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단기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완급 조절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령 뭐 장세 트렌드를 제외를 하고 우리가 그럼 추세 대응을 할 때는 언제냐? 종목으로 접근을 했을 때 선점하는 시세가 될 때는 추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시세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시세가 한참 피어나는 시대라든지 뒤따라가는 시대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는 뭐예요? 단기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분 없이 대응을 하게 되니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우왕좌왕하는 그런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약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기 대응이라는 관점을 항상 견지를 해야 된다. 약세장에 그냥 손 빨고 그냥 현금만 들고 있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 현금 포트를 일정 정도 유지를 하면서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약세장 트렌드에서의 실전 전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횡보장에서는 뭡니까? 핵심 테마주로 압축을 하는 가운데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물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횡보장이 연출되고 횡보장 하에서도 특히 거래량, 전체 거래량이 감소되는 장세에서는요, 시장의 기준점, 그러니까 지수 변동의 기준점은 선물상, 파생상품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의 특성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작전 세력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총액의 어떤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횡보장세가 연출될 때는요, 웩도독 상황, 즉 파생에 의한 그 지수의 등락이 교란되는 그런 지수의 등락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횡보장이 연출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명인대회 복귀 같은 데서도 트렌드가 이제 횡보 국면으로 들어오고 횡보 국면에서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일 때는 웩도독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우리가 변동성을 볼 때 선물의 기준, 밴드를 설정시켜 놓고서 지수를 보면 됩니다. 왜? 세력들이요, 여러분들 횡보장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이 줄잖아요. 그러면 저기 뭡니까? 세력들이 간단해요. 세력들이 그 뭡니까? 선물 롱 포지션 취해 놓고 그 다음 날 코스피 200에서 이제 뭡니까? 바스켓,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사요. 그러면 코스피 200이 올라가면 지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해서 내가 사놨던 거 1포인트, 2포인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위에서 또 그러니까 청산하고.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예. 메이저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거, 인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래가 아니라 그 기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지수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밴드권 흐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선물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기준으로 하고 이제 밴드에서는 뭐냐. 상승과 하락이 아닌 횡보기 때문에 뭐야. 박스가 설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명인들의 복귀에서 특히 밴드가 설정되는 시장에서는 상단, 하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기준점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하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빠지면 쫄고 올라가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밴드 트렌드가 설정됐을 때는 밴드 하단을 설정을 시켜놓고 여기에서는 뭐 겁을 주더라도 난 살 거야. 그리고 밴드 상단에서는 막 흥분하더라도 나는 팔 거야. 라는 객관적인 투자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횡보 장세에서는 기준을 설정을 한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 이제 트렌드를 구분을 시켜드렸고요.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 구분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면 뭐 트렌드 구분을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하느냐? 사실 복잡한 건 아닌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트렌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좋아질 거야. 전망을 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를 우리가 먼저 설정을 시켜 놓으면은
그 트렌드에 따른 시장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왜 트렌드를 굳이 구분을 하느냐? 일단은 전략적 투자를 하기 위한 시장 대응을 하기 위한 1차적인 투자 기준이 때문에 그런 거죠. 상승 트렌드냐,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그리고 횡보장이냐. 이제 이건 여러분들 크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중간중간에 횡보가 벌어질 수가 있고 하락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흐름들을 그 구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트렌드 구분을 해놔야지 우리가 객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된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이제 최적의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렌드 하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앞에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구분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에 따른 최적의 시장 대응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만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트렌드 하에서 대응하는 판단 기준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상황에 휩쓸리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트렌드 구분을 하면서 그 트렌드 하에서는 주도주가 나타나는 장세, 핵심주가 나타나는 장세, 테마주가 나타나는 장세에 대한 구분이 되니까 그 구간 속에서 뭡니까? 시세를 주도하는 핵심주들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지난 1차 상승 국면, 최근 기준으로요. 1차 상승 국면 속에서 핵심주는 뭐였습니까? 2차 전지였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2차 국면 속에서의 상승의 핵심주는 뭡니까? 주도주 아니에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죠? 반도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트렌드가 설정되는 국면 속에서 핵심주가 뭐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만 시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예. 왜? 트렌드가 설정됐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기반한 시장 대응을 하면은 막 좌고우면하거나 시장 주변의 어떤 시류에 내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구분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트렌드 구분을 하면은 뭐 간단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승 트렌드가 설정되면은 거기서 뭡니까? 하락은 짧습니다. 이제 이게 좀 거꾸로 됐어요. 뭡니까? 긴 상승, 짧은 하락이 눌림목인데 이거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승 트렌드 하에서는 뭐예요? 시장이 그냥 가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죠.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러면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아요. 트렌드 국면 속에서. 이거는 시장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시세의 흐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 트렌드가 형성된 종목인 경우에는 상승이 길어요. 이게 짧게 하락 조정 줘요. 이것도 또 올라가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상승과 하락 국면 속에서 상승 트렌드가 설정될 때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 형성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 트렌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여기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주도주가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주도 세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수급 흐름 속에서는 신용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 트렌드, 강세장이 되어버리면은 강세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신용이 가수요죠, 가수요. 신용이라는 것이 가수요가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일련의 사태에서도 2차 전지가 올라갔을 때 뭐가 늘어났습니까? 신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신용이 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신용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그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신용이 늘어가는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신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수요거든요. 가수요. 공격적인 가수요. 그게 나타나게 되면 분명히 그 구간에서는 핵심주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그 핵심주들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용감한 배팅을 하는 사람들의 가수요가 가세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뚜렷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렌드 구분 속에서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상승 트렌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트렌드에서 뭡니까? 반대로 짧은 상승, 긴 하락.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까 눌림목 공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상승 트렌드 하에서는 짧게 눌림목 들어올 때는 저가 찬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반면에 하락 트렌드에서는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짧은 상승 국면이 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떨어졌다가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기술적 반등 구간이 매도의 구간이 된다.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이 하락 트렌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승 트렌드와는 반대로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 약세장 국면입니다. 그 약세장 국면 속에서는 뭐냐? 선도주 내지는 핵심주, 그러니까 압축된 핵심주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그런 종목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급 주체는 없죠. 예.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어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은 반면에 감소세를 보이게 되고 단기 재료에 의한 시세 등락이 연출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횡보 국면, 횡보 트렌드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횡보 트렌드에서는 뭡니까? 밴드가 설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하에. 여러분 이제 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상황들이에요. 이 밴드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 등락은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밴드 구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박스 구간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뭡니까? 밴드가 설정이 된다. 밴드라는 것은 뭐예요? 상승과 하락의 어떤 그런 틀이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제한적인 등락이 연출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점과 고점이 단기적으로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딱 이제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일정한 수준까지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안 빠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장 투자 참여자들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점에서는 매수가 들어가고 고점에서는 이익 실현이라든지 매도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횡보 국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거기들은 뭐가 이제 움직이느냐? 시장이 갇혀 있는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갇혀 있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뭡니까?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의 테마주, 개별주가 움직이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국면 속에서는 선물의 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현물 쪽에서의 수익률보다는 선물 쪽에서의 수익률이 메이저 쪽에 집중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종합주가 지수 자연스럽게 일정한 수준 하에서 상하 반복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프레임이 딱 설정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현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갇혀있는 국면을 보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수익률 게임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현재 시장의 국면을 한번 실전에서 한번 구분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현재 시장의 국면은 뭐냐?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세 트렌드 국면이 맞아요. 그죠? 이렇게. 강세 트렌드의 국면인데 이 강세 트렌드의 국면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주도주가 있다거나 경기 하락 국면이라거나 아니면 주도 세력이 있다거나 이 삼박자가 모두 갖춰서 올라가는 강세 트렌드 국면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주도 시세와 수급의 강화 이 두 가지가 시장의 흐름을 끌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가 빠진 게 뭡니까?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하거든요. 뭐 하반기 되면은 뭐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무럭무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지 예측이거나 기대감일 뿐 아직까지 검증된 건 없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 12개월, 15개월인가요? 연속 이어지고 있고 경상수지도 지금 한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고 수출은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트렌드를 설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본격적인 하락 국면을 보이기 위해서는 경기 국면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냐면 강세장 트렌드는 시장에서 만들어지고는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베어 마켓 랠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랠리는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의 국면은 베어마켓이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구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전반적인 질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퀄리티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은 이제 주도 시세라든지 아니면 수급의 강화 이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가고는 있지만은 이 부분들이 받침이 되는 어떤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반대급부라는 점은 염두에 둔 전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 트렌드를 통해서는 우리가 현재 장세를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AS를 해드리고 마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아카데미를 할 건데 이제 거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재료에 대한 예측, 전망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먼저 시세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것 그리고 시세의 어떤 기본적인 개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세는 항상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지향해야 될 시세는 그럼 뭐냐? 선점하는 시세다. 그러니까 선점하는 시세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파이가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고 길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추세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뭡니까? 단기 수익을 걷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요, 지금 첫 번째 종목이 뭐예요? LG 이노텍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노란 선에서, 3강인가요? 3강 할 때인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세 구분을 할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는 뭐냐면은 이제 따라가는 시세라고 하면은 다들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따라가는 시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따라가는 시세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번 그러면 태어나는 시세, 선점하는 시세를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좀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LG 이노텍이었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LG 이노텍이 지금 결국은 뭐냐? 항상 선점하는 시세의 포인트는요, 이제 300일 이동평균선.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의 변화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레벨,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300일 이동평균선 한참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가가 300일 동안 가장 최저점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300일 동안 가장 싼 가격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이 선점하는 시세,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바닥을 찍고 전환형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태어나는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그 태어나는 흐름이 형성이 되어서 그걸 선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까지 보낸다. 근데 보냈잖아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물론 최근 장세가 다시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난 그 배경도 있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선점하는 종목들이 큰 수익을 준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LG 이노텍 지금 2, 3주 만에 수익률 꽤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만들어도 상당히 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LG 이노텍이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일보조선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방송하고 명인들의 복귀하고 이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인들의 복귀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최근에 움직였던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HD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종목들은 따라가는 시세다. 한참 먼저 선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러면 선점하는 시대, 이 조선해운 쪽에서도 선점하는 시대가 뭐가 되느냐. 선점하는 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이다. 근데 그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얘도 지금 300일선까지 돌격 앞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선점하는 시대, 따라가는 시대, 시세 일생, 이걸 한번 접목시켜 보면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어렵게 우리가 어떤 예측과 전망이 아니라 어떤 시세의 기본 원리를 접목시키게 되면은 거기서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까지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도 LG 이노텍 말씀드렸을 때 같이 이제 이게 선점하는 시대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이슈에 의해서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세들이 중장기 저점을 찍고 나면은요, 태어나게 돼 있어요. 다들.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주식시장이 살아있는 한,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20년 넘게 경험했던 바로는, 그래서 그 흐름들이 이번 강의 시간을 통해서 선점하는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로 여러분들에게 지난 강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보면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은, 종목 추천 자랑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접목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누구 얘기 듣고 누구 따라서 누구의 어떤 얘기에 그냥 맹신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판단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선점하는 시대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반면에 따라가는 시대는 뭐였습니까? 따라가는 시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고 이건 하이닉스인데 지금은 얘네들은 따라가는 시대예요, 사실은. 왜 따라가는 시대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300일 이동평균선 다 위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선점하는 시대는 적어도 아니죠. 선점하는 시대는 한 1개월, 2개월 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하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따라가는 시대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지금 뒤풀이 파동이다. 그러면서 바톤을 넘겨받고 있는 것이 반도체, 특히 투톱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렇다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이라든지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애들은 바이앤홀딩이에요. 오늘 배웠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왜? 선점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바이앤홀딩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의 경우는 뭐예요? 지금 이 자리는 따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트 앤드 런을 해야겠죠. 지금 단기 대응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신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시겠죠? 그 흐름들이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서 뭡니까? 따라가는 시대에서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살아나가는 흐름이지만은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뒤풀이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따라가는 시대에서 쇠퇴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기업의 그 테마의 어떤 그런 분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시세 구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뭡니까? 이건 따라가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가는 시대에서 뒷북치는 시대로 변환된 종목들이 뭐예요?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풍산,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따라가는 시대에서 지금 보시면은 노란 선 다 고점 찍고 난 다음에 결국은 시세가 1개월,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누구보다도 좋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시세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변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거는 선점하는 시세다, 따라가는 시세다, 뒷북치 시세다. 이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2차 전지가 알려질 경우도 지금은 그래서 뭐냐면 아직까지는 따라가는 시세에서 이제는 뭡니까? 뒤풀이 파동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께서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왜? 선점하는 시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거기에 우리가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시대가 움직일 때 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번 강의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주식 투자의 고수는 여러분들 결국 지금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떤 시세에 대한 기준, 트렌드에 대한 기준, 전략과 전술에 대한 기준, 매매냐 투자에 대한 기준, 그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맨날 쫓아다니게 되면 전문가, 증권회사의 김대리, 박대리, 김차장, 이차장,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모펀드의 누구, 뒤통수 맞는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조언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만의 이번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 프레임, 이걸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그걸 세웠으면 그것을 끝끝내 지키는 거. 그게 결국은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라기보다는 정도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 6강의를 총 망라를 해서 못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아카데미를 준비를 했어요. 거기서는 좀 종목을 좀 라인업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6강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고요. 또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또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